해방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타국에 버려진 사할린 동포들. 열린 우리당의 한명숙 의원이 그들을 직접 만났다. 그래, 한국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벌써 해방된 지 60년도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아무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몸풀이 손에 좀 붙잡으면 내 우리 아버지 미워다가 파묻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버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들을 사할린에 끌고 온 일본도 조국인 한국도 그동안 애써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던 한 맺힌 절규. 이제는 그 소리에 메아리를 돌려줄 때다. 강제징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동포들의 죽음은 사할린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죽음도 있었다.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학살. 이곳 보자르스크에서도 27명의 조선인이 비명에 쓰러졌다. 조국이 해방을 맞아 들떠 있을 때 이곳의 한인들은 성난 일본인들의 총격을 산채로 맞아야만 했던 것이다. 일본의 패망에 대한 일종의 화풀이였다. 일본 전쟁 지고 가는 거 아니게 한인들이 스파이질 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들 때문에 자기들 졌다 그런 들을 다 없애버렸다. 한인들 다 죽어버렸네. 무자비한 학살의 이유는 간단했다. 한인들 때문에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축복이었던 해방이 이곳에선 비극이 되고 말았다. 조선인 학살이 벌어진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사할린의 미즈오라는 곳에서 자행된 조선인 학살은 구소련의 KGB 기록에 그 전말이 상세하게 남아있다. 그때의 재판 기록과 신문 조서, 사체 발굴 사진 등이 KGB 문서국에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당시 남사할린을 되찾은 구소련은 학살을 감행한 일본인에게 전원 사형을 집행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았던 이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학살된 조선인 중에는 생후 5개월 된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카미스카라는 작은 마을에서도 어김없이 학살이 일어났다. 1945년 8월 18일, 해방이 된 지 불과 3일 만의 일이었다. 이곳에서 모두 18명의 조선인이 총을 맞고 쓰러져 불에 태워졌다. 경찰서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쏴 죽인 후 그곳을 불태워버린 것이다. 카미스카 학살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김경순 씨. 지난 92년에 사할린을 찾은 김경순 씨는 경찰서가 있던 땅을 파 유골이나마 찾으려 했지만 이미 채가 되어 문드러졌을 그곳에선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김경순 할머니는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우리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자료부터 모으기 시작했다. 해방되던 그해 45년 8월 17일 날 아침에 와서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다가 학살하고 그래갖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경찰서 다 불렀고 그랬거든요. 누가 불렀어? 경찰관, 일본 경찰관들이. 그때는 자기네들이 전장해서 진 거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해갖고
감시스가 전체 우리 사던 그 동네 전체에 다 불났어요. 하나도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복수한다고 한 거죠. 그 조선 사람이 희생됐다 하는 거. 지난 15년간 가정도 팽개친 채 학살 자료와 증거 수집에 매달렸다. 주동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한꺼번에 게 2명의 혈육을 잃은 충격은 당시 16의 나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난 저기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찾아가니까 울고불고 한다고 우리 그저 학살하겠다 그래서 나는 동생들 데리고 꼬문이하고 그래 6사람이 나왔을 때도 이제 배도 탈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안 태워주는데 내가 일본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인가 싶어서 해군이 태워주더라고. 사할린 바닷가 그 어디에도 한인들을 위한 배는 없었다. 온통 일본으로 향하는 일본 사람들을 위한 배편뿐. 한인이라면 총뿌리를 겨눈 채 배에서 끌어내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사할린으로 끌고 올 때는 한국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이니 천황폐하의 뜻에 따르라더니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일본 사람 아닌 한국 사람이라고 나 몰라라 등을 돌린 일본이었다. 다행히 일본인인 척 가장하여 사할린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김경순 할머니는 다가오는 광복절이 달갑지만은 않다. 한국에 나오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고향이라고 해서 가니까 거기가 고향이 아니고. 그에게 해방의 기억은 고통 속에 죽어간 아버지와 오빠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김경순 할머니는 일본에 가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써왔던 지인들을 만났다. 다카키 케니치 변호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카미스카 학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제기했을 때의 담당 변호인이었다. 日本の政府はこの上志須賀の虐殺と溝の虐殺というのはそういう被害者が声を出してるっていうのは知ってるけど、日本政府自身がこの問題を正式に認めたとか承認したとかいうのはないよね、まだ。 다카키 케니치 변호사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한국 정부의 모란 훈장까지 받은 인물. 그는 지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할린 강제징용 당시 일본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며 강제로 저축하고 강제로 채권을 매입하게 했다. 이미 지불을 약속한 노동의 대가니만큼 지금이라도 돌려주지 않은 저금과 채권에 대해 보상하라는 것. 하지만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은 소송이다. 정당한 日本政府はこの預金を持ってる人に対してはこの金額に5倍ぐらい払うって言ってる。そういう意味では負けないね。だけど我々はこれじゃないと、当時と今は2000倍以上の物価上昇があるんだからこれを2000倍にして払えという裁判だ。この裁判勝つ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難しい。 대전 후이 되니 내몰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증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물가는 2,000배 이상 올랐는데 일본이 지급하겠다는 이자는 겨우 5배. 이런 경우 1년에 0.01%의 이자가 책정된 일본 법률상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게 일본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거 일본은 120배의 이자를 책정, 대만에 지급한 전례가 있었다. 한국은 5배, 대만은 120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기준에 대해서 일본은 여전히 모호한 입장이다. 일본 우정성의 발표 내용을 담은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사할린에 있는 한인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저금만도 1억 8,600만 엔. 하지만 일본은 선뜻 이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쉽게 과오를 인정하지도 보상하려고도 들지 않는 일본. 이희팔 씨는 그런 일본을 상대로 지난 50여 년을 한결같이 싸워온 사람이다. 징용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지난 58년 일본인인 부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함께 일본에 온 그는 사할린에서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마트에서 그 친구들과 이별할 때에 무너질 때에 일본에 가면은 대표부도 있고 우리나라의 정부의 대표부가 있고 하다 보니 우리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나 같은 한 동족을 구원하도록 운동을 해달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역전에 헤어진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발빠르게 뛰어다녔다. 사할린 문제와 관련된 곳이면 안 가본 데가 없었다. 떠날 때 새로 산 가죽신이 한 달도 안 돼 밑창이 달았다. 그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일본이 우리 동포들을 사할린에 끌고 왔으니 본국으로 원상복귀시키는 것도 일본의 몫이라는 것. 하지만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고 숱하게 진정서를 보내도 뚜렷한 답변이 없었다. 우리가 그게 갈 때에 한국 사람으로 갔나 하면 한국 사람으로 간 것은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전이 된 이후에는 일본 사람이 한 말이 너희들은 제3국자다. 일본 사람이 인도주의니 뭐니 하는 것은 벨가벅은 무슨 거짓말이야. 우리가 거기 갈 때에는 일본 사람으로 갔단 말이야. 박노하기는 32살이고 이문택이는 30살이고 아무리 불려도 메아리가 없는 외침. 고국에 돌아갈 희망만 부여안고 살아온 친구들도 이제 대부분 세상을 떴을 것이다. 날품팔이를 하며 가족보다 더 소중히 챙겨온 이름이건만 시간은 자꾸 흘러만 가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이희팔 씨도 늙어만 간다. 젊어진단 말이지.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가. 지난 6월 말 사할린에 반가운 손님이 왔다며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이 기다린 건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 한명숙이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찾아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계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 법안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 새로 조사하고 그 서류를 다 써가지고 사할린 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다는 얘기에 사람들의 기대도 한껏 커졌다. 이런 모임은 정말 내 오늘이 해방된 것 같고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런 모임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진상조사단도 꾸려진다고 했다. 아버지는 일본 시대 조여 가서 거기서 돌아가시는가 안 오셨어. 안 오시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매를 데리고 고상하다가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뭐 왜 오는지 온데 간데 없이 소식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그 가슴이 터지고 눈물 나왔습니다. 왜 어느 날까지 일본 정부는 그것을 눈 감고 있을까, 못 들은 채 할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눈물이 사할린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떠올리면 눈물부터 앞서는 사람들. 어려운 생활
고통이 너무 깊고 서름이 너무 많아서일까? 이들의 눈물은 도통 마를 줄을 모른다. 어디에다 이제 봄철에는 무슨 가실 있고 우리 집 앞에는 무엇을 자랐다.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항상 누워 있습니다. 슬픔은 곧 그동안 자신들을 방치했던 일본과 한국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이 핏덩거리다 해가지고 싸움해가 집 안에 들어오면 어머니가요. 너 두드리 팬 아이 보고 너 두드리 팬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받아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들어오라 이거 하는 어머니가 없어요. 그래 한국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한국 정부가 사한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요. 먼저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한국의 영주기구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도 배상금을 받아내는 법이지. 벌써 해방된 지 60년도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아무 해결하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영주 귀국이 성사될 때까지 그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상 가족과 돼가지고 우리 남편들이도 그리 고생하시다가 자기 고향도 그려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내 너는 아이들을 놔두고 한국으로 가기 싫습니다. 영주 귀국이 가능해졌다고 고통이 끝난 것도 아니었다. 자식을 사할린에 두고 떠나야 하는 이들에겐 또 다른 이산의 고통이 남았던 것이다. 한명숙 의원의 어깨도 한층 더 무거워졌다. 자손들이 갔어. 냉정하게 법을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네네. 네.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예. 네네. 60년을 기다린 것도 모자라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잠깐 있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깊다는 것을 느꼈고 특별히 해방 60주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방이라는 개념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그냥 놓아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원망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첫 영주 귀국이 이루어진 건 지난 2000년. 그토록 기다려온 꿈이 실현됐지만 유진호 사할린스크 국제공항엔 사할린 동포들의 기쁨보다 눈물이 더 가득했다. 저는 다 식구를 다 데리고 가고 다 빼도 찾아가는데 한국부입니다. 이게 사는 사람도 안 찾아가니까 늙은 사람은 가고 아이들은 놓고 가고 이거 가족 연주 귀국시키도록 여기 이세들이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힘쓰고 이것도 안 되면 이 세계 국제법으로 오늘 국제법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어떻게 하든지 할 그 여사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교류를 시작하고 모국 방문의 길이 처음으로 열린 지 꼭 10년 만이었다. 하지만 사할린 동포 1세가 아니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께 갈 수 없는 영주 귀국. 그들의 가족은 또다시 한국과 사할린으로 나뉘게 됐다. 57년 만에 영주 귀국합니다 지금.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 동포들은 한인 이산 가족회의에 신청서를 낸다. 대상은 1945년 이전 출생자다. 하나같이 연루하고 하나같이 간절한 사연이지만 이들의 한국 거주지인 안산 고향 마을은 이미 포화 상태. 분들 다 돌아가셨. 어떤 분은 돌아간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놨다가 시간은 가지, 세월은 가지. 돌아가신 사람도 있으니까 만일 안산에 자리가 빈다 하면요, 직접 싸서 옵니다.
자리가 있으니까 몇 가구를 보내라, 몇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줍니다. 신문으로 텔레비를 해서 지금 몇 자리 있으니까 와서 초청해라. 그럼 오면 여기서 문서를 내가지고 여기서 뽑습니다. 39년. 자리가 빌 때까지 몇 년씩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 이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2005개인가 그렇습니다. 수북이 쌓인 신청서만 2005개다. 부부가 아니면 구양 마을에 갈 수 없는 규정을 고려하면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주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영주 귀국을 하려면 구양 마을에 있는 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 눈을 감은 일세들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8월 초 하루날 갈 분인데 며칠 전에 돌아갔었어요. 아파서. 부인이 남았지 않습니까? 둘이 가야 되는데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그분이 못 가게 됐죠. 이러잖아. 자기가 없으면. 예. 영주 귀국을 기다리다 죽어간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마다 이수진 회장은 마음이 편치 않다. 다 늙어서 귀향하는 것도 서러운데 사할인에 있는 가족을 못 본다는 것 또한 큰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지만 영주 가되 가족을 데리고 같이 보내달라고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희망대교를 많은데 일본 정부가 전에 말이 500세대 건설할 때 말은 이거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만일에 500세대가 모자라면 계속 우리가 건설해서 사람을 보내겠다 하는데 그 2000년대 그 건설한 후에 아파트 하나도 건설 안 합니다. 돈이 없다니 뭐 그런 편으로. 안산 구양 마을에 들어오려면 45년 이전 출생자로서 반드시 부부여야 한다. 혼자 된 사람들은 아예 이곳에 들어올 수도 없다. 이 때문에 1세들끼리 일부러 짝을 지어 영주 귀국을 신청하기도 했다. 곁에서 보살펴줄 자식이 없는 것도 문제다. 부부가 함께 왔다가 부인을 이곳에서 먼저 보낸 정인길 할아버지. 거동조차 쉽지 않지만 그나마 사할인에서 딸이 찾아온 지금은 나은 편이다. 딱 내려가지고 짐 내리니까요. 뭐 한 대 왔는가 하다 생각나더라요. 자식도 다 던지고 왜 왔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며칠 동안요. 가만히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나고 울고. 그래서 이제 사흘 지나서요. 짐 풀었답니다. 어떻게 살겠는가 생각나더라요. 며칠 후 딸마저 사할인으로 돌아가면 노쇠한 몸으로 다시 혼자 남게 될 할아버지. 태권 소년들이요 격파 시범을 보이다가 몇 장. 일본은 1950년대 말 사할인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을 본국으로 영주 귀국시키면서 그 자식도 함께 데려오게 했다. 이미 사할인에서 가정을 꾸린 그들에게 자식을 두고 오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동포들은 사할인에 자식을 두고 와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책임은 그들을 이렇게 만든 일본에 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은 과거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말에 우리 정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다카키 변호사. 그는 한명숙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와 도의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도의적이라는 건 법적인 책임 그 이상으로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 쪽. 인도 쪽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남미 있다. 네. 저기 불쌍하다. 예, 그러니까 인도 지원하는 인도 쪽에. 쪽이다.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해도 돼요. 좋아요. 그건 인도 쪽으로. 또 이쪽으로 자기 책임이 있다. 이거 한때 역사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 그런데 국가의 노인이다. 근데 일본인だけが帰って韓国人朝鮮人が残った。これだけで日本の政府は自分の方に責任があると認めてますから。 지난 6월 20일부터 보름 동안 일제강점파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사할린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수많은 사할린 동포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조사에 기대가 큰 눈치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낼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다. 사실 정경입니다. 일본에서도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 민주당 총재를 지낸 하토야마 유키오 의원과 한명숙 의원과의 만남. 사할린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하토야마 의원은 앞으로 사할린 동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사할린 한인 동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을 빼놓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보상을 해주는 데 주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민주당 당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다카키 변호사를 만났을 때 이분들은 도의적인 지원을 일본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한국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일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규명하자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한국 정부의 무심함 속에 편안히 두 눈 감지도 못했을 사람들. 사할린에 버려진 채 해방 60년이 지나도록 해방을 맞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는 건 비단 일본만이 아닐 것이다. 상처받은 가슴을 보듬어 안고 쓸어줘야 할 어머니였던 한국. 그들의 상처를 끌어안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내치지는 않았을까. 이미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바로잡을 수는 있다. 그때가 돼서야 한많은 땅 사할린에서 잠든 우리 동포들도 진정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